국내 자동차 보유량 1,500만 대. 배출하는 배기가스와 이산화탄소의 양만도 엄청나다. 특히 맹독성 중금속으로 알려진 납과 카드뮴은 두뇌 발달을 저해하고 암을 유발시키는 등 인간의 삶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과연 오염된 공기와 땅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중금속을 먹어치우고 산소를 내뿜는 식물. 이 엉뚱한 상상력으로 세계를 집중하게 만든 환경정화연구의 대모 이영숙 교수를 만나보자. 충남 대전의 한 대학교.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배축과 식물의 유전학술 국제회의 브라시카 2004가 열리고 있었다. 저명한 외국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이 첫 번째 강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바로 포항공대의 이영숙 교수. 세계 최초로 중금속의 저항성을 지닌 식물 유전자를 적용시킨 여성 과학자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생물학적 접근 방법을 이용한 환경에 관한 이 환경 회복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영숙 교수님께서 파이토리메디에이션, 우리나라에서는 환경 회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많은 연구를 하셨고, 다른 과학자들이 개척하지 않았던 분야를 개척해 성공한 이영숙 교수. 저명한 국제과학 학술지들은 앞다퉈 그녀의 연구 결과를 보도했고, 그녀가 접목시킨 유전자는 환경오염의 구원자처럼 표현됐다. 국내에서도 중금속을 먹어치우는 식물 개발로 그녀는 환경정화 분야에 경적을 울렸다. 식물을 이용해서 환경정화라는 그런 분야에 들어가서 연구하는, 특히 한국에 그러한 분야를 도입하고 그러한 분야가 국제적으로도 응용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낸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로서는 탁월한 과학자, 특히 여성 과학자가 아니라 과학자로서 탁월한 과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숙 교수의 아침은 포항공대 종자배양실에서 시작된다. 이곳이 바로 환경정화 연구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시네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종자 심으세요? 지금 요거 파라이-30이라고요. 예. 혼질 전환체. 형질 전환체. 예. 예. 애기장대 종자를요, 배터리 디시에 심어가지고 납이라든지 카드뮴에 대해서 저항성이 높은지, 또는 어떤 유전자가 깨진 돌연변이는 저항성이 더 낮아지는지 그런 거를 검증해보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연구한 중금속 정화 식물은 유전자 개발이 이미 끝난 상태. 중금속을 청소하는 식물의 유전자는 개발했지만 그것을 상용화하는 일은 아직 그녀에게도 과제로 남아있다. 매일매일 종자들이 자라는 모습을 기록하고 관찰하는 것은 그래서 더욱 중요한 일이다. 차이가 있긴 한데 그렇게 크진 않네. 뿌리랑 따로 잘라가지고 정량도 하고. 이영숙 교수가 환경정화 식물에 사용한 유전자는 YCF1. 중금속에 오염된 땅과 공기에 잘 견뎌 야생종보다 2배가량 잘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납이나 카드뮴 등의 중금속도 2배나 더 흡수할 수 있는 유전자다. YCF1은 원래 그 효모에 있는 유전자로 다른 학자들이 이미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식물에 발현시켜서 정말 식물이 그 오염물질에 대해서 더 저항성이 높아질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거를 식물에 처음 넣어서 정말 그 식물이 납 카드뮴의 저항성이 높아지고 몸에 축적까지 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어찌 보면 이미 알고 있었던 유전자를 식물에 활용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 식물에 중금속을 흡수하는 유전자를 적용했다는 것은
놀랄만한 시도였다. 세계가 놀란 결과였지만 식물을 매개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동물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제초제 그 저항성이 아직은 확실하지 않네. 조금 일찍 뿌려보는 게 좋겠다. 제자들도 실험을 거듭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기다리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이 기다림은 실험 대상이 식물이기 때문이다. 식물로서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환경정화, 식물 이용한 환경정화일 거예요. 그래서 그쪽 분야는 아마도 우리가 계속 개발하고 연구함을 따라서 인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환경에 우리가 인간이 파괴해왔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을 다시 고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영석 교수의 이러한 철학의 빛을 발한 2003년, 그녀는 중금속 정화 식물로 과학계의 주목을 받는 과학자가 됐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바로 수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물을 생성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그녀는 실생활에 적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 그녀를 진정한 과학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녀의 스승이었던 루스 세토 교수였다. 인생의 스승이기도 했던 세토 교수를 닮고자 이영석 교수도 제자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려 납을 준 노력한다. 건가? 예, 지금 이제 이틀 전에 납을 처리해서 지금 납을 처리해서 다 시켰고 그리고 지금 오늘 식물을 관찰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녀. 샘플 만들고 그래. 이게 너무 오래 키운 것 같다. 뿌리가 저 밑에까지 막 자랐네, 그지? 2주간 키웠는데 지금 그 양실이 복도 쪽에 은근히 관찰 중에 생긴 작은 실수다. 좀 성장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요번에 성장이 너무 빨리 돼서 이렇게 됐구나. 다음에 조금 줄여야 되겠네, 그 조건에서는. 환경 생물학에서 환경오염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그리 쉽게 흔하지 않은 주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실험실에 이끌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쪽에 연구 참여를 지원하고 현재 여기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실제적 이용 가능하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쪽을 생각해서 일을 하시는 분. 계속 자기 개발을 하고 뭔가 새로운 거를 좀 더 이제 추구를 하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들 그런 게 너무 마음에 들고. 지금은 유튜브에 뭐 하고 있는 거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영석 교수는 요즘 새로운 연구에 몰입 중이다. 바로 중금속 정화 식물의 유전자를 포플러 나무에 접목하려는 것. 착오를 거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네. 오케이. 유튜브가 많네, 오늘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겠지만 포플러 나무 가로수가 거리의 중금속들을 청소해준다는 상상만으로도 그녀는 가슴이 벅차다. 자신뿐 아니라 국가와 인류를 위한 작업을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에겐 힘든 실험의 신념처럼 자리 잡았다. 싱글 카피에서도 테스트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유전자들을 상당히 여러 개를 발견했는데요. 이 유전자들이 카드뮴이라든지 납 저항성에 확실히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포플라라든지 또는 원래 저항성이 높은 식물에 넣어서 그걸 안전성을 테스트해가지고 정말 오염지에 심어서 이것이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오염지라든지 폐광산이라든지 또는 그런 쓰레기 매립지라든지 쓰레기 매립지에서 카드뮴이 많이 유출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응용이 돼서 제가 한 연구가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저로서는 아주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녀의 환경 정화 연구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소각장을 만들고 또는 쓰레기 처리장을 만드는 그 엄청난 경제적 이펙트를 우리가 식물 또는 어떤 미생물을 이용해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면 경제적 성과라는 것은 아마 가히 천문학적 숫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영석 교수에게 식물은 환경 정화의 도구이자 부를 만드는 원동력이다.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도 이영석 교수는 포플러 나무로 황사 현상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 중이다. 그리고 그녀의 노력은 청정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여기 한 사람이 있다. 그는 한나라의 자랑스러운 인재로 우리의 산업화를 이끌었고 당당한 대안의 권하로 이 땅을 풍요롭게 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믿음직한 남편이 되어 기존의 금속 강도학 이론을 뒤엎으면서 새로운 금속 소재 개발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대한민국 과학을 부흥시키기 위해 설립된 카이스트가 벌써 언 30년의 역사를 자랑하게 됐다. 그 긴 역사와 함께 동고동락한 신소재 공학과 남수 교수는 우리나라 재력공학의 대들보이며 우리나라 산업에 보이지 않는 디딤돌이라 할 수 있다. 재력공학이란 불모지 위에 꽃을 피운 그가 있기에 우리의 산업화가 보다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는 재료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산업화가 되려니까 고온에서 쓰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할 것이고 항공기나 막 예를 들면 발전소 같은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계통인데 그런 분야를 연구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도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온 기계적 성질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재료공학 연구가 벌써 30년을 접어들었다.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다른 곳을 곁눈질하지 않고 한운물만 판 남수 교수. 그래서 그의 연구 업적은 우리나라엔 자부심과 영광 그리고 산업체엔 매출 증대를 가져다 주었고 세계적으로는 자원개발이란 소중한 자산이 됐다. 국제알루미늄위원회로부터 그 합금 번호를 부여받으려면 이 개발된 그 합금이 기존에 없었던 독창적인 특성을 가져야 되며 또한 이것이 산업적으로 양산된 실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이 학문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모든 것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엄격히 평가해서 국제위원회로부터 합금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하면 변형이 안 된다는 기존의 금속 강도학 이론을 뒤엎고 강하면서도 변형이 잘 이루어지는 비열처리형 압출용 알루미늄 합금을 만들어 세계 알루미늄 협회로부터 합금 번호 AA6024를 부여받았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동양에서는 일본 다음에 두 번째 일로 기존 합금에 비해 표면이 매끄럽고 비열처리형으로 제작 비용을 줄였다. 이렇게 개발된 알루미늄 합금은 LG전선에서 8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어떻게 잘 돼가나? 지금 남수 교수는 자신의 노하우를 제자들에게 전수시키기 위해 일일이 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지도하고 있다. 이런 과학기술 전수는 또 다른 신기술을 낳을 수 있는 태동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남수 교수가 직접 몸으로 실천하고 있다. 사이트마다 찍는 게 아니라 지금 50분 정도에 한 번 정도 찍는데 지금 10분 정도 경과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안으로 굽니? 수직으로 안 내려가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해주며 학생들이 더 나은 연구와 과학자의 길을 걷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게 그때 이과장 차장 왔을 때 얘기를 했는데요. 어느 장비고 약간씩 모든 일을 관찰할 때 그냥 보기만 하지 말고 주의 깊게 생각하고 관찰하면서 그런 습관을 가지도록 하여라, 이런 식으로 매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항상 창의적인 사고를 하도록 학생을 유도하시는 그런 쪽이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과학자로서 제가 본받을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좀 변함이 없으시다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항상 절제할 줄 아시고 항상 컨트롤 하시는 면에 있어서 그게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타고난 과학인으로서 과학인이란 자부심으로 한평생을 살아온 남수 교수.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고 자란 그의 딸 역시 그를 닮은 과학자가 되기 위해 카이스트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프로젝트 계속 하고 왔지. 그전에 학사 과정 청강 얻은 거하고 관계되나? 7월도 넘어서 7월도 넘어서 것 같아.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과학자가 되려 노력한다는 그의 딸. 한 학교에 아버지와 딸이 함께 다니는 것도 생소하지만 한 집안에 과학자가 둘이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생소하긴 마찬가지다. 과학을 몸으로 실천하는 그에게 과학자 집안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다. 주말에 누가 리퀄먼트 지금 아직 4개 남았어. 4개 남았어? 아이고, 그거 어떻게 2개만 했지? 이번에 좀 많이 하지? 남수 교수는 딸이 항상 자기보다 더 훌륭한 과학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쉽지만 않은 과학의 길을 함께 걸어주려 한다. 자신이 먼저 경험했던 힘든 역경도 좌절감도 딸을 위해 다시 한번 나눠 짊어지고 싶다고 한다. 저희 아버지는 오히려 제가 과학자의 길을 가는 걸 더 이렇게 더 좋아하셨어요. 항상 연구하면서 생각하고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어요. 어떤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항상 과학적 사고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뵀어가지고 저도 좀 그런 거에 많이 도움을 받아서 좀 더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더 존경받기 힘든 가족에게도 모든 연구원과 학생들에게도 존경받는 남수 교수. 과학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며 생활 속 불편함과 산업체의 생산성을 언제나 걱정하는 남수 교수. 그래서 미래 과학자에 대한 기대와 열정에 다른 누구보다도 남다르다. 공과 쪽으로 하니까 우리가 학문을 한다는 것은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고 학문의 결과가 많은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금 우리나라 여건에서 특히 많은 국민이 이 카이스트를 지원해주는 여건에서 가급적이면 좀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자. 30년을 한결같이 연구에 몰두한 것. 그래서 그에게 연구는 책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저희들은 빈틈을 하나 발견했고 그 빈틈을 잘 연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젊은 학자들한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다고 그래가지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그걸 잘 들여다보면은 또 새로운 재미있는 내용들이 아직도 많이 무궁무궁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서 또 자료를 많이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뭔지 파악하다 보면은 새로운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그 분야가 바로 이 소재 분야인 것 같습니다. 강산이 3번이나 변했을 그 세월 동안 그에게 가장 기쁘고 감동적이고 소중한 순간은 언제였을까? 3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기억이 남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제일 기쁜 것은 이제 박사들 받아가지고 졸업을 하면서 나갈 때 그때 정말 상당히 이제 눈물겨운 거죠.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일생을 바쳐서 공부한 것이고 저는 저대로 정말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큰일을 하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같이 좀 애를 썼는데 영광스럽게 목적을 달성해서 박사가 돼서 나가는 것은 정말로 그 선생 아니면 못 느끼는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아주 기쁨입니다. 한 30년 넘게 교수 생활 하시면서 정말 제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열심히 의욕적으로 그다음에 사명감을 갖고 이 연구 생활을 하셨다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정년 퇴임이 뭐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아니고 그냥 단지 이 자리에 있는 부분만 떠나는 거니까 뭐 이 자리를 비록 떠나시는 거지만 앞으로도 교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정년 퇴임 하시더라도 저희들한테 하셨던 그 모습들 그대로 계속 연구나 그쪽 분야에서도 큰 업적을 계속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학기 정도 더 가르침을 받을 테지만 제가 교수님한테 받은 가르침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우리는 지도자라는 그 좌우명을 제 가슴 깊이 새기고 주위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과학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성실한 모습 뵈가지고 정말 저는 그런 성실한 모습이 항상 집에서 봐왔기 때문에 그냥 보통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막상 이렇게 제가 커보니까 그 성실함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재료를 발견하고 산업체의 생산을 늘리고 그의 업적은 산업체인 기회와 희망 그리고 수출 활로까지 열어줘 지금은 80억 원의 매출이지만 이제 곧 2배, 3배의 매출로 성장할 것이다. 작은 실천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남수. 그가 있기에 우리는 믿을 수 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분자 물질. 분자량이 극히 큰 거대한 화합물이라는 뜻의 고분자는 이름만큼 어렵고 찾기 힘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 입고 있는 옷의 소재인 합성 섬유가 그 대표적인 예이고 여성용 패드, 기저귀 등에 쓰이는 합성 수지, 합성지 등 합성이란 단어가 들어간 모든 소재를 이루는 기본 물질이다. 요즘은 프린터 토너와 잉크, 휴대폰 단말기의 액정에까지 쓰이며 우리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바꾸고 있다. 대한민국 공식 고분자 물질의 연구자, 생활을 바꾸는 여성공학도 최순자 교수가 있다. 아침 일찍 인하대학교 공과대학의 문을 들어서기가 무섭게 학생들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최순자 교수를 만날 수 있었다. 여기서 연구되고 있는 이 필름이 바로 공학계의 최순자라는 이름 석자를 당당히 알리는 데 공헌한 폴리오레핀 블렌드의 특성을 개설한 것이다. 이는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문제점을 해결함은 물론 새로운 그레이드 개발 기술로 기초과학과 산업계의 요구를 접목한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고분자 물질 중에서 시장에 가면은 물건을 사서 이렇게 담아주는 봉투가 바로 폴리에틸렌이라는 건데 그 폴리에틸렌과 또 다른 고분자 물질의 대표적인 게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건데 그 두 가지 물질을 서로 섞어서 좀 더 부가가치 있는 제품으로 만드는 쪽을 연구를 한 10여 년간 했습니다. 10여 년의 연구 결과 최순자 교수는 1999년 과학기술상 수상, 2002년 올해 여성과학기술상 수상 등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게 됐다. 3년여의 연구 동안 세계 유명 공인 학술지에 총 35여 편의 연구 논문과 수많은 발표를 하는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쳤다.
또한 최순재 교수는 산업계와 연계된 기술 기여에 공헌이 큰 과학자로 유명하기도 하다. 그 예로 삼정화학의 MC 나일론 제조 공정 개선을 통한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였다. 저희 제품은 이제 MC 나일론이라는 그 강화 플라스틱입니다. 이 제품은 힘을 받는 제품이기 때문에 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기포가 생기면 그 제품은 무조건 불량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크랙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인 자문은 인하대 최순재 교수한테 문의를 했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서 저희가 97년도, 8년도까지는 수출을 전혀 못했었습니다. 그 많이 품질 향상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저희 생산품의 반 정도를 지금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SK 대덕기술연구소 역시 최 교수와의 산학연 공동연구로 문제점을 해결, 제품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폴리머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피라는 게 이제 필름 바람이 안 통하게 되는 게 피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바람이 통하는 그 통기가 되는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돌릴 때 그 에어가 힘없이 쭉 빠져나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통기성 필름이고 그런 탄탄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제품이라서 물론 수익성도 물론 좋고요. 그다음에 수출 시장에서 저희가 환영을 많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타사가 모방이 어려운 그런 아주 그 소위 말하는 차별화된 제품을 저희가 판매하고 회사로 봐서는 많은 이익을 저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최 교수의 많은 연구 결과는 우리 생활의 사소한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또한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도 항상 꼼꼼함과 냉철한 분석력을 잃지 않고 있다. 여기서 나온 저 입자들의 파티클 사이즈는 지금 얼마의 한계가 있나? 공학계의 여성 교수가 많지 않은 실정인 만큼 그의 연구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최 교수의 놀라운 분석력과 추진력, 연구에 대한 열정, 여성에게 갖고 있는 섬세함으로 복잡하기만 한 고분자 학문을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보다 빠르게 이해하면서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최 교수를 모델 삼아 세계 최고의 고분자 박사를 꿈꾸고 있다. 확연된 입자에 의한 컨버전이지 전체적으로 모노머가 폴리머라이제이션 됐다는 컨버전은 아니겠네요. 네, 오케이. 저희 교수님 앞에 불가능은 없는 분이십니다. 무슨 일 하시든지 간에 교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항상. 실험부터 해서 실험 외적인 일까지 저희 교수님한테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일일이 이렇게 간섭하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시고요. 어떤 책임을 부여를 해서 과제를 하나 주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스스로 많이 개척해서 공부하고 해나가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스타일이시거든요. 순수 학문에 대한 베이스를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걸 이용을 해서 좀 더 우리가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고 좀 더 사람들에게 많이 편의성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을 많이 만들려고 준비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꼭 공부 아니어도 우리가 어떤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공학도가 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많이 하라고 평상시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요. 야, 뭐 이렇게 많이 지금 그가 여성 공학도이기에 여성 공대생들에게 느끼는 점은 좀 남다르다. 어떤 거에 측정이야? 특히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공대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실정이지만 여대생들의 공대 졸업 비율은 매년 17% 정도 증가된 상태다. 분산 조합하는 걸 했다고. 오케이. 이게 그러면은 네가 합성한 매크로모노머 이용해서 한 거 그거지? 네. 그만큼 남녀의 성차별이 아닌 실력으로 무장된 여성공학도를 배출하기 위해 최 교수는 더 큰 관심과 질책을 아끼지 않고 있다. 매크로모노 시스템과 PVP 시스템에서 같은 농도 하에 TG가 어떻게 변하나 보는 거구나. 거의 TG는 변함이 없네. 특히 한국 사회가 이제 이런 공학계통이나 이런 데 여성들한테 구조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들하고 같이 무슨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성이니까 불리하다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면서 제가 아주 유능한 여성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서 공과대학을 들어왔는데 졸업하면서 취직한
하는 자리에 갔을 때 그 서류조차 받지 않는 것을 보고 굉장히 제가 좌절을 했고.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자신과 같은 시련을 여성공학도들이 겪지 않게 하기 위해 2004년 여성공학기술인협회를 창단하고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공계 여성 인력 발굴 등 여성공학인의 전문 육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 많은 여성분들이 이미 나가서 산업계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가장 사회 주축으로 계시는지 참 발굴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수님께서 만드신 이 여성공학기술인협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산업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성분들을 발굴하고 또 그들의 활동들을 알리면서 보다 더 많은 여학생들이 롤모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면서 저녁형 인간이기도 하다는 최 교수가 요즘 부쩍 바빠진 데는 과학기술부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에 지원을 받아 연구한 균일한 크기로 이뤄진 마이크로 고분자 화합물의 개발 성공 덕분이다. 제가 최근에 연구한 그 동일한 입자 만드는 것은 시장의 마켓을 제가 두 군데로 타겟 머티리얼을 두 개로 해가지고 하나는 토너 바인더 시장, 하나는 그렇게 전기용품에 아주 전극을 연결해주는 아주 핵심 소재로 가고 있습니다. 톤으로 쓰는 저 입자와 이 입자의 차이는 이거는 가교를 시켜서 굉장히 안정성을 가져야 돼. 근데 이 입자는 그 입자를 만든 다음에 바깥에 금으로 코팅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코팅한 1g이 얼마에 팔리냐면 지금까지 수입에만 의존했던 마이크로 고분자 화합물을 이제 우리 손으로 직접 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거 지금 우리가 쓰는 노트북이야. 노트북에 이것은 도전 필름용 소재 생산가를 기존보다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으며 디지털 프린터용 토너의 생산가도 3분의 1로 낮출 수 있는 것이다. 항상 이렇게 칩이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또한 LCD 모니터와 휴대폰 모니터에도 사용돼 수백억 원 이상의 수입 소재를 대체할 것이다. 신호를 받아서 걔네들이 여기로 전달해야만 우리가 모니터에 나오거든. 그 나오는데 이 입자가 어디에 쓰이냐면 요 안에 여기에 이 신호를 전달하는 전극에 연결돼서 얘네들이 쓰여요. 최 교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그 연구가 아주 그 최고급 수준의 토너를 만들 수 있는 소재, 아주 기초 소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경제 효과를 따져보면은 뭐 토너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 이상, 어찌 보면은 전체 그 이미지 산업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을 보면은 거의 중심적인 그 소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구하는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에 쓰이는 것을 볼 때, 또 뭐 중소기업과 같이 산학연을 했을 때 정말 중소기업은 그 R&D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는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뭔가 그 자기네가 만들어내는 제품에 대해서 뭔가 나아져가지고 보다 나은 회사로 갈 때 저의 아주 미약한 그런 힘이 이런 사회의 구석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갖습니다. 생활의 작은 부분에 보람을 느끼며 지속적인 변화를 꾀하는 최순자 교수. 그의 꿈은 소박하지만 그가 이룬 과학자로서의 업적은 매년 수백억 원 이상 수입되는 소재 대체 등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무슨 일이든 항상 최선을 다해 어느덧 최고가 돼 있는 최순자 교수가 꽃보다 아름답게 느껴진다. Little darling, it feels like years since it's been here. 알츠하이머, 뇌종양 등의 뇌질환 연구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며 2003년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기술상 수상으로 상금 3억 원 수여, 2004년 창의적 연구진흥사업단으로 선정, 최장 분연간 60억 원이라는 연구비를 지원받는, 그래서 대한민국 생명공학뿐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생명공학자.
생명공학 연구의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서울대학교 약학과 김규현 교수는 언제나 그랬듯이 연구원들과의 토의로 하루를 시작한다. 가 있다. 이걸 증명했는데 이 사람 잡는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중요한 게 무슨 처음 알려진 건가? 아닙니다. 동물 모델. 김기훈 교수가 10여 년 넘게 매달려온 연구는 바로 혈관 생성이다. 이 혈관 생성을 통해 아세틸 트랜스페이즈라는 단백질 효소 ARD1을 발견. 이 효소의 활성에 의해 혈관 형성이 조절된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이는 뇌 중추신경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혈관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단백질로 알츠하이머, 뇌종양 같은 뇌혈관 질환의 획기적인 연구 계기가 됐다. 또 이것은 세계 최초로 발견된 것이어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 그다음 그 데이터들은 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 클라우딘 1을 스테인을 아주 열악한 연구 환경에서도 일관성 있게 연구를 수행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독창적인 그런 연구 영역을 구축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 권위지인 셀지나 네이처지에 다수가 발표되었고 많은 그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관심을 끈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기현 교수는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과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현 교수가 연구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혈관 생성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전무했다. 하지만 그는 열악한 연구 환경을 탓하기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연구 분야를 찾아 연구해서 지금의 그가 있게 된 것이다. 정상적인 뇌 기능 유지라든지 병적인 상태에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연구를 이제 함으로써 특히 뇌 질환 어떤 새로운 돌파구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뇌혈관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김기현 교수를 따라 혈관 생성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그의 연구원 18명이 모여 한 주간의 연구 활동을 발표하고 있다. 아직 아마추어인 그들이지만 이들의 연구 결과와 아이디어가 모여서 김기현 교수에게 연구의 원동력을 가져다 준다. 질병의 원인을 분석하고 신약 개발의 시발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아직 배움의 길이 많이 남은 이들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이다. 김기현 교수를 바라보며 김기현 교수 같은 세계 속의 생명공학 과학자가 되기를 이들은 모두 꿈꾸고 있는 것이다. But how to obtain specifically upregulated this specific variant of the CD44? 학부 때는 유학 가서 이제 뭐 거기 세계적인 실험실이나 어떤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세계적 수준의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데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겠다는 마음을 다질 수 있도록 교수님이 굉장히 많이 옆에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 말씀도 해주시고 또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꼭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지 않더라도 교수님을 보고 있으면 내가 열심히 연구할 수밖에 없구나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꼭 유혹당하는 것처럼 그냥 연구에 몰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이러면 굉장히 아집도 많아지고 고착된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항상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마 대단하신 거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유연한 사고, 아집 없는 판단력. 이런 그의 장점으로 그의 실험실은 언제나 북적북적댄다. 직접 하는 거는 어디 저기서 다 할 수 있는지 그럼 웨스턴 하는 거. 연구의 실패에 교수님의 질책이 두려운 연구원들이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실험을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으로 그의 실험실은 언제나 부러움의 대상이자 연구의 파라다이스라고 불린다. 연관성 층으로 봐서는 그게 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아스틸레이션 같이 보는 거 어떻게? 어쨌든 지금은 특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생명공학 실험실에는 이런 김 교수의 수용 능력은 연구원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큰 힘이 돼준다. 그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관계되는 모든 분야에서는
그 김기현 교수의 연구를 기초로 해서 또 다른 연구가 시작이 되고 또 모든 그 연구에는 김기현 교수를 인용을 해야 돼. 김기현 교수가 연구한 그 결과가 이랬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또 그 결과를 이용해서 뭐 우리는 뭐 무슨 또 약을 개발한다니 등등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업적이고 또 한국의 자랑이고 또 결과에 따라서는 국가에 또 크게 기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기서는 EBX와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많이 약해지고요. 그러니까 이쪽 내용이 세계 최초로 암, 뇌질환에 관련된 혈관 생성을 밝혀내 세계적인 인정, 국가적인 부창출, 인류 의학계의 새 혁명을 이룬 김기현 교수는 열정과 성실 그리고 능력을 두루 갖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많이 발현이 되는 형태고요. 투데이부터는 트렁크 쪽에서는 발현이 안 되고 눈 쪽에서만 발현이 됩니다. 열의를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서 교수님의 그런 연구에 대한 열의를 많이 본받고 싶습니다. 놀라운 어떤 논리력이라든지 어떤 사고력을 가지고 학생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터전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연구뿐만 아니라 삶의 모범이 돼준 김기현 교수. 그가 이룬 업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지만 항상 그의 마음속에 꿈틀대던 꿈과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과학자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집에서 약국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약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생겼었고 그 약사님들하고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인간 질병에 대한 이제 약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미제 세계에 대한 그런 그 탐구, 꿈 이런 것들이 아마 크게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 꿈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김기현 교수. 지금까지의 연구만으로 혈관과 암세포 사이에서 새 혈관이 만들어지는 것에 관여하는 단백질 분자 197종을 밝혔다. 전 세계 암 연구도 그의 연구에 발맞춰 그가 제시한 혈관 생성 분야의 연구로 진행 방향을 바꾸고 있다. 조금 니들이 두께가 굵어서 TV에 너무 굵어가지고요. 이는 정복하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암을 정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알을 쭉 세운 다음에요. 정상적인 뇌 기능을 비롯해서 이제 뇌 질환들, 내 혈관이 어떻게 관여되는지, 특히 그 뇌에 있는 혈관은 뇌혈액 관문이라는 그런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구조가 발생 과정 중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또 정상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유지되는가, 그게 또 병적인 상태, 비정상인 상태에서는 어떻게 손상을 받는지 그런 쪽을 이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현 교수의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그리고 사망률 1위인 뇌질환 환자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교수의 연구는 최소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질 것이다. 인간에 대한 연구들이 본격화될 텐데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자 레벨에서부터 그다음 세포 수준 그것이 모여서 이제 만들어지는 조직, 기관 이런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인간이 어떻게 정상적인 기능을 나타내는가, 또 그것이 어떻게 노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질병 상태가 나타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지금까지 아는 것보다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예비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그 연구를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이제 지금까지 그 갖추어진 기반에서 아마 새로운 그 이제 연구 영역, 인간에 대한 연구 영역들이 이제 확대가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인간 질병을 그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런 것들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뇌혈관 질환 정복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김기현 교수.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생명일 것이다. 값으로 따질 수도 따져서도 안 되는 생명을 위해 인생을 걸며 연구에 매진하는 그가 있기에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질병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에서 환경 정화라는 그런 분야에 들어가서 연구하는, 특히 한국에 그러한 분야를 도입하고 그러한 분야가 국제적으로도 응용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낸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로서는 탁월한 과학자, 특히 여성 과학자가 아니라 과학자로서 탁월한 과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석 교수의 아침은 포항공대 종자배양실에서 시작된다. 이곳이 바로 환경정화 연구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시네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종자 심으세요? 지금 요거 팔라이-30이라고요. 예. 혼질 전환체. 형질 전환체. 예. 예. 애기장대 종자를요 배터리 디쉬에 심어가지고 그 납이라든지 카드뮴에 대해서 저항성이 높은지 또는 어떤 유전자가 깨진 돌연변이는 저항성이 더 낮아지는지 그런 거를 검증해보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연구한 중금속 정화 식물은 유전자 개발이 이미 끝난 상태. 중금속을 청소하는 식물의 유전자는 개발했지만 그것을 상용화하는 일은 아직 그녀에게도 과제로 남아있다. 매일매일 종자들이 자라는 모습을 기록하고 관찰하는 것은 그래서 더욱 중요한 일이다. 차이가 있긴 한데 그렇게 크진 않네. 뿌리랑 따로 잘라가지고 정량도 하고. 이영석 교수가 환경정화 식물에 사용한 유전자는 YCF1. 중금속에 오염된 땅과 공기에 잘 견뎌 야생종보다 2배가량 잘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납이나 카드뮴 등의 중금속도 2배나 더 흡수할 수 있는 유전자다. YCF1은 원래 그 효모에 있는 유전자로 다른 학자들이 이미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식물에 발현시켜서 정말 식물이 그 오염물질에 대해서 더 저항성이 높아질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거를 식물에 처음 넣어서 정말 그 식물이 납 카드뮴의 저항성이 높아지고 몸에 축적까지 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어찌 보면 이미 알고 있었던 유전자를 식물에 활용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 식물에 중금속을 흡수하는 유전자를 적용했다는 것은 놀랄만한 시도였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배추가 식물의 유전학술 국제회의 브라시카 2004가 열리고 있었다. 저명한 외국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이 첫 번째 강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바로 포항공대의 이영석 교수. 세계 최초로 중금속의 저항성을 지닌 식물 유전자를 적용시킨 여성 과학자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생물학적 접근 방법을 이용한 환경에 관한 이 환경 회복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영숙 교수님께서 그 파이토 리메디에이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환경 회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많은 연구를 하셨고 다른 과학자들이 개척하지 않았던 분야를 개척해 성공한 이영숙 교수. 저명한 국제과학 학술지들은 앞다퉈 그녀의 연구 결과를 보도했고 그녀가 접목시킨 유전자는 환경오염의 구원자처럼 표현됐다. 국내에서도 중금속을 먹어치우는 식물 개발로 그녀는 환경정화 분야의 경적을 울렸다. 식물을 이용
국내 자동차 보유량 1,500만 대. 배출하는 배기가스와 이산화탄소의 양만도 엄청나다. 특히 맹독성 중금속으로 알려진 납과 카드뮴은 두뇌 발달을 저해하고 암을 유발시키는 등 인간의 삶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과연 오염된 공기와 땅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중금속을 먹어치우고 산소를 내뿜는 식물. 이 엉뚱한 상상력으로 세계를 집중하게 만든 환경정화연구의 대모 이영숙 교수를 만나보자. 충남 대전의 한 대학교. 세계가 놀란 결과였지만 식물을 매개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동물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제초제 그 저항성이 아직은 확실하지 않네. 조금 일찍 뿌려보는 게 좋겠다. 제자들도 실험을 거듭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기다리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이 기다림은 실험 대상이 식물이기 때문이다. 식물로서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환경정화, 식물 이용한 환경정화일 거예요. 그래서 그쪽 분야는 아마도 우리가 계속 개발하고 연구함을 따라서 인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환경에 우리가 인간이 파괴해왔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을 다시 고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영숙 교수의 이러한 철학의 빛을 발한 2003년, 그녀는 중금속 정화 식물로 과학계의 주목을 받는 과학자가 됐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바로 수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물을 생성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그녀는 실생활에